자, 토마토 이슈 이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흐름 어제도 역시나 좀 외국인들 대규모의 올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은 매물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천억이 넘는 매물을 내놨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흔들렸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흘 만에 또 반등을 주면서 글로벌 증시와 상당히 또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환율이 큰 폭으로 좀 출렁임이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는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와 함께 전략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저희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낙관과 비관 사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31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지금 2015년에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33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최고였는데 그걸 좀 넘어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야, 이 정도면 정말 최악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이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이제 판가름하기는 아직 이런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는 끝이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2015년 8월 달 경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33거래일 매도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매도를 본다면은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커졌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졌지만은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제 이게 20달러냐 다 깼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완전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대내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에 대한 그런 불안감보다는 차라리 달러라든지 금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작년 8월 달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도 본다면은 지금 작년 8월 달과 지금이랑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포 분위기가 조금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세도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때와 비슷하게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불확실한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금 방향성이 불확실성하다라는 걸로 보여주는 단체는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개인들의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하루 사이에 사고 판다라는 부분, 특히 스마트폰으로 이제 더 빨리 접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 특히 개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따라가기, 외국인 따라가기가 아닌 본인들 판단에 의한 데이 트레이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변동성이라고 말해서 상당히 좀 좋게 포장은 했지만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불안감은 당분간은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예측 불허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개인들의 어떤 단타라고 봐야 될까요? 하루 동안 어떤 변동성 잦은 매매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수급 그리고 수급 속에서 우리가 또 전략을 찾아봐야 되는 흐름들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 안에서 우리가 좀 전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들 안에서 힌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지금 힌트 찾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힌트라고 그나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힌트라고 이제 얻는 부분들이 아니면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보고서인데 솔직히 보고서도 저희가 요즘 보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찾기 힘들고요. 상당히 뭐 보수적인 관점이다, 중립적인 관점이다. 근데 누가 봐도 근데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중립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이런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믿지 못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보는 관점은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조성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힌트를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을 상당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데이 트레이딩 늘어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섣부른 이제 접근보다는 상당히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뭐 기관들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당분간 좀 관망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종목을 좀 들여다보거나 업종을 들여다보면은 기관들하고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하고 좀 약간 좀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하락 방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대형주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성장성으로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제약업종으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뭐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완전 다른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 대형주 위주의 제조업이라든지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만 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잠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무조건 따라가는 전략도 지금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기관을 따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결국 이 같은 수급 싸움 안에서 우리는 결국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따라갔을 때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대응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매수는 했는데 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기관을 이미 팔았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점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뭐 외국인 산다 해서 뭐 사든지 기관 산다 해서 사든지 아니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적으로 그냥 아무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 1년 넘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요소라면 결국 뭐 어닝시즌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외적인 변수에 우리가 추종을 둬야 될까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깜짝 실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닝 쇼크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깜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떤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NC 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당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되고 외국인들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올 들어서 지금까지 양태중 대리와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럽고 비관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판단 실수 한번 잘못하면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